멋진 오빠 오셨네요. 서레인에 온 것을 환영해요. 제가 준비한 사연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장모님과 내연관계입니다. 이렇게 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아내도 그리고 장모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장모님도 저와 사랑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지만, 아내와 손주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남들이 보기에는 천벌받을 행동일 수도 있지만, 장모님과 저는 이런 은밀한 관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의 장모님의 러브스토리 사연 보냅니다. 아내를 만난 건 30살 때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명 만나봤었고, 아내를 만나기 바로 직전 여자친구와는 정말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해도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정도는 모아놨었는데, 여자 쪽에서는 아파트 매매 및 공동 명의를 계속 주장했고, 저는 그녀와 파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치고는 그렇게 못 모은 것도 아니었는데 돈 때문에 파혼까지 하다 보니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몇 개월간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근처 카페에 곧잘 가고는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좋아해서 그 당시는 주말에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소설책을 보고 오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지났을까 어떻게 보면 단골이었던 저에게 카페에서 일하던 아내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20대 초반이었고, 저 같은 아저씨가 말을 거는 것도 좀 미안해서 인사와 주문만 했었는데 아내가 먼저 말을 걸어올지는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때 제가 읽던 소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자신도 소설책을 좋아한다며 말을 시작했고, 서로 좋아하는 소설이나 작가에 대해 말을 나눴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인데도 희한하게 손님들이 없어서 아내와 오랫동안 소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깊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서점에 들러 읽은 책을 사다가 아내 생각이 나서 한 권 더 샀습니다. 토요일에 카페에 갔을 때 그녀에게 책을 선물했고, 그녀는 너무나 기뻐하더군요. 그날은 카페가 바빠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고,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다 집으로 왔습니다.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 한동안 카페를 찾지 못했고, 몇 주가 지난 뒤 카페를 찾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은 다음에 약간 뾰로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고, 저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소설책을 읽고 카페를 나서려고 아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저를 붙잡더니 소설책 한 권을 선물해주더군요. 카페에 있을 동안 저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던 아내였는데 갑자기 선물을 주니 놀라웠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가 준 소설책을 펼쳐보니 편지지가 있었고, 편지를 읽어보니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며 오늘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서 데이트하자고 하더군요. 아내의 외모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생각도 깊고 웃는 미소도 예쁘고 게다가 어리기까지 한데 저를 좋아한다니 몇 번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마감 시간에 맞춰서 아내를 데리러 갔고, 저를 본 아내는 너무나도 기뻐하며 제 팔짱을 끼고 고기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내는 20대 초반답게 밝고 발랄했고, 우리는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술을 마시다 보니 우리 둘 다 취했고, 제 자취방에서 2차 후에 자연스레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어린 나이에 맞게 탱탱한 맛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아내는 매일 마감 후 저희 집에 들러서 저랑 관계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어려 탄력이 쫄깃쫄깃하기는 했지만 스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약간 목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자세를 시도해보았지만 아내는 학습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결혼을 할 나이이고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격과 속궁합이라고 생각한 저는 이제는 아내를 놔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격렬한 관계를 한 후 다음날 연락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수십 통 연락을 하고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씹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이별을 받아들인 듯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이 없었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 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아내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제 따귀를 때렸고 아내는 울고불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녀는 자신 딸 임신시켜놓고 뻔뻔하게 잠수를 타는 거냐며 저를 몰아세웠고 저는 임신이라는 말에 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내의 성격상 거짓말은 못해서 제 애가 확실하였고 저는 그 와중에도 저를 걱정하며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아내와 아이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연애 때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고등학교 때 아이를 갖고 20살이 되자마자 아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40대 초반으로 젊은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을 낳고도 부모님들은 열심히 돈도 벌고 자신을 키웠는데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혼자 돈 버는 어머니에게 미안해서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에 보탬을 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가진 게 없는데 결혼을 하는 본인이 미안하다며 항상 저를 걱정해 주었고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자그마한 전셋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쏙 빼닮은 아들을 낳았고 그런 아내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돌쯤 되었을 때 저도 아내도 아직 젊기에 관계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거의 2년간 못했던 저는 큰 기대를 갖고 아내와 관계를 했습니다. 간만에 아내를 아느니 좋기는 했지만 아내는 역시 목석처럼 뻣뻣했습니다. 이제 부부이기도 하니깐 관계에서 궁합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며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는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영상의 여성들처럼 저에게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 몇 명의 여성과 관계를 가져봤지만 아내처럼 재미가 없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어린 맛에 좋았다지만 그것도 잠시뿐 아내와의 관계는 그냥 노동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 손으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이 몇십 배는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관계 횟수는 줄어들었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의무적으로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3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녀도 될 나이가 되자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 파트타임으로 5시간 정도 사무보조를 했는데 아내가 일을 잘하기도 했고 직장 업무도 늘어나서 정규 타임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크면 돈이 많이 들 거라며 그 자리를 놓치기 싫어했고 아들이 조금 더 클 때까지만 장모님에게 부탁해서 아들을 돌봐달라고 한다 했습니다. 때마침 장모님은 일을 그만두고 쉬고 계셨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용돈 정도의 돈을 드리고 우리 집에 머물면서 아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처음에 장모님과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조금 어색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라 해도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오히려 장모님과 공유되는 세월의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장모님은 음식 솜씨가 뛰어나서 장모님 오시고는 정말 집밥만 찾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작다 보니 대신 가끔씩 장모님께 추가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장모님께서는 소녀마냥 좋아하셨는데 그럴 때는 정말 귀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과 같이 살면서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위, 장모 관계이기는 하지만 장모님은 보통 집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티만 입고 있었는데 샤워 직후 물기가 묻은 상태로 티를 입을 때는 물에 젖어 아니허니 비치거나 뽕끝 솟아난 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마르고 볼륨이 없는 몸인데 장모님은 약간 통통하고 그래서인지 가슴과 엉덩이가 매우 도드라진 몸이었습니다. 장모님의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딱딱하게 일어서고는 했습니다. 장모님은 웃을 때 옆 사람에게 스킨십을 하는 타입이었는데 샤워 직후 그런 모습으로 제 팔에 가슴을 대고 웃을 때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들과 함께 아는 언니네 집에 가서 그 아들이랑 같이 놀다 자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모님도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조금 늦는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으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몇 캔 했습니다. 영화에서 배드신이 나왔는데 술 기운에 저도 흥분이 되었고 아내도 안 들어오고 장모님이 들어오기로 한 시간이 아직 남아서 스스로 위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화장실에서 핸드폰 무음 상태로 영상을 보면서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 오랜만에 컴퓨터 큰 화면으로 생생한 오디오를 보면서 하고 싶었습니다. 휴지를 준비하고 컴퓨터 의자에 앉아서 헤드폰을 끼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모니터 화면과 헤드폰의 생생한 음향으로 영상을 보니 오랜만에 짜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손을 움직이면서 절정으로 향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방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놀라서 문 쪽을 바라보니 장모님도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하던 거 마저 하라며 당황해서 방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헤드폰도 사용했고 너무나 집중을 해서 집문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도 못 들었나 봅니다. 정말 당황하고 쪽팔렸는지 제 것은 이내 쪼그라들었습니다. 창피함에 나가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장모님이 문을 노크하더니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술이 좀 취해 있었고 방금 씻고 나왔는지 촉촉이 젖은 머리칼이었고 속옷을 입지 않은 티로 드러나는 몸매가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술 한잔 따라주며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친구들과의 모임 등 일부러 제가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간만에 장모님과 둘이 술을 한잔 하다 보니 장모님도 저도 조금씩 취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이제는 많이 취했는지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아까 그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기와 껄끄러워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농담으로 우리 사위 정말 크다며 딸이 결혼 잘한 것 같다며 웃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어서 아내와 사랑을 자주 못 나누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가끔씩 친구네 집에서 자기도 하고 나가서 늦게 들어오기도 할 거고 아니 자기가 있어도 자기는 상관없으니 아내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장모님이 친한 누나같이 느껴졌고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연애 시절부터 속궁합이 좋지 않았고 그러다가 아들이 생겼다는 거, 출산 후 다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맞지 않다는 것. 아내가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건 알지만 이렇게 평생 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속내기까지 했습니다. 취했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고 장모님은 제 마음을 알겠다며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다독거려줬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울다 있었는데 입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장모님이 저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저를 리드하면서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그리고 장모님의 기술에 취해 꾸민 듯한 그 상황을 즐겼고 평생에 처음으로 느끼는 열정적인 관계를 했습니다. 장모님과 처음 관계를 한 후 둘 다 땀으로 번벅인 된 채 옆에 누웠습니다. 당황해하는 제 귀에 대고 장모님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의 모자람은 앞으로 자기가 채워줄 테니 아내와 아들이랑 행복한 가정 평생 이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속삭이면서 부끄러운 듯 웃는데 저는 다시 흥분되는 것을 느꼈고 이번에는 제가 리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아직 젊기도 해서 탄탄하기도 했지만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스킬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보던 자세를 하나하나씩 하는데 그 자세 때마다 장모님은 정말 엄청난 스킬을 보여주었고 저는 극도의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랑 후 저는 장모님을 안고 잠이 들었고 중간중간에 잠에서 깰 때마다 장모님과 하다 자고 깨고 사랑하고 자다를 반복했습니다. 장모님과의 첫날 밤 몇 번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적어도 7번은 한 것 같네요. 다음날 아내에게 언제 오냐며 퇴근해서 알아낸 뒤 아내가 돌아오기 30분 전까지도 계속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뒤로 장모님만 보면 일어서기 시작했고 장모님을 다시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아내가 거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 아이와 키즈카페를 가거나 다른 집에 놀러갈 때는 항상 장모님과 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질맛이 나기 시작했고 평일에는 가끔 반차를 써서 아내와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하기도 하고 출근한 것처럼 아침에 나갔다가 아내가 출근을 하고 아들을 등원시킨 후에 장모님과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장모님도 저와의 하는 게 좋다며 제가 휴가를 쓰거나 저와 단둘이 집에 있는 시간만을 기다리는 듯 합니다. 장모님이나 제가 정말 못 참는 날에는 아내가 잠이 들었을 때 몰래 장모님 방에 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 아내가 깰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니깐 스릴도 있고 더 흥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아내에게 걸릴 뻔했는데 다행히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고 그 이후에 아내가 있을 때는 안 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하는 게 자기도 너무 좋고 자기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 해주는 것도 고맙다며 하지만 우리는 욕정 채우는 사이로 지내고 사랑은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긋습니다. 자기가 딸이 못해주는 부분을 만족시켜줄 테니 아내와의 사랑은 변치 말고 오래오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아내는 가끔씩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저를 위해서 어머니께 아이 돌보는 걸 그만시키겠다며 장모님과 같이 사는데도 참고 잘해주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당신의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니 평생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오히려 장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아내의 생각을 무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딴 생각 못하도록 때로는 장모님이 소리를 듣고 흥분하도록 가끔씩 아내와 격렬하게 관계할 때도 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서 소리가 큰 편인데 아내의 소리를 들으니 기분도 좋고 그 소리를 듣고 혼자 하고 있을 장모님을 생각하니 2배로 흥이 오르더군요. 장모님과 하기 전날 아내와 하면서 소리를 듣게 한 날에는 장모님은 내색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저에게 적극적으로 달겨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내의 탱탱한 맛, 장모님의 성숙한 맛. 저는 중국집의 짬짜면처럼 2가지 맛을 매번 맛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분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디오에만 나오는 상황이 저에게 찾아오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장모님이 나이가 너무 들거나 아내가 관계 스킬이 늘기 전까지는 매번 아내와 장모님과 하려고 합니다. 제 체력이 받쳐주는 그날까지는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썰 대표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의사와 재혼한 전 남편이 20년 만에 찾아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남편이 있는 줄 알아요. 아무 말 없이 지내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넘어가다 보니 저랑 오래된 지인들조차 그냥 주말 부부로 알고 남편에 대해 더는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35살이 되던 해 여름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버려진 거죠. 4살짜리 아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가버렸어요.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데 그때 느낌은 그냥 갈비뼈가 하나씩 뽑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공허하고 아프고 한참을 그랬으니까요. 그랬던 전 남편이 20년이 지나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갈비뼈로 모자란지 심장까지 타버리는 것 같네요. 풀 곳 없는 제 응어리를 용기 내어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직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25살부터 작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싸게 물건을 가져다 국내에 파는 회사였는데 전 남편은 같은 회사 직원은 아니었고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작은 가게 사장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오면 그걸 전 남편이 받아다 파는 형식이었고 늘 회사에 올 때면 음료를 한 상자 들고 와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예의 바르고 성실한 아저씨였어요. 하루는 회사에 다른 손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날 가져온 음료가 부족했었는지 회사 막내였던 저는 그때 그 음료수를 받지 못했어요. 사실 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쓰였는지 저보고 뭘 좋아하냐 묻더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딸기 우유가 좋다고 했고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이 저희 회사에 올 때면 꼭 검은 봉투에 딸기 우유를 가져다 제 책상에 올려놓고 나가더라고요. 그 우유 때문에 결국 연애까지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참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기억해서 신경 써줬으니까요. 빨대 하나 가져다 주는데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찾아서 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저도 그런 모습에 점점 마음을 더 열어줬고요. 누가 나를 신경 써주고 맞춰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잔잔하게 감동받으며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어느 날 제가 드레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 28살, 남편 나이는 32살이었어요. 회사 근처 작은 신혼집을 구해 시작했습니다. 결혼 당시 시아버님은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어머님이 신우와 함께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신우는 저보다 1살 많았고 남편보단 3살 어렸습니다. 사실상 전 남편이 그 집의 가장이나 다름없었고요. 시댁 사정이 아주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근데 참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성격이 자상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님도 너무 좋은 분이셨고 신우도 마치 친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매일 저녁 어머님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 떨다 오고 했으니까요. 모든 게 다 행복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시집 잘 갔다고 인복이 많다며 좋아하셨고 돈은 좀 부족하지만 대신 맛있는 떡볶이는 많았으니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신혼생활을 꿀단지에 들어가서 한 것처럼 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꿀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자 상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돈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저는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뉴스에서 국제정세가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 회사는 규모가 있어서 버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남편 가게였습니다. 저희 회사랑 비슷한 사업이니 당연히 여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역시나 남편의 가게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고 그때까지도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 그 언덕을 넘지 못했습니다. 남편 가게도 문을 닫게 되었어요. 저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러 다녔고 남편은 지인 사장님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 인생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아들을 보면 가슴 한구석에 미안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웃지 못했거든요. 행복이 아니라 걱정부터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고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미안하다며 울더라고요.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는 이미 다 정리한 상황이었고 저는 임신까지 한 마당에 직장도 못 구했죠. 남편은 계속 사람들을 만나러 바쁘게 다니면서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기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늦게 남편이 집에 오더니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잠시만 친정에 가서 지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고 그러자 남편은 무릎까지 꿇으며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이번에 직접 해외로 가서 물건을 팔아보겠다고 수입 수출이 막혀버린 상황이라 직접 들고 가서 팔아야 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을 팔아서 사업자금으로 쓰고 그 돈으로 쉽게 말해 보따리 장사를 하겠다고 다른 일도 다 찾아봤지만 지금껏 해왔던 일이 이것뿐이라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임신까지 한 마당에 아이까지 품고 친정집에 뭐라고 하며 들어가겠나요? 근데 남편은 친정집에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름 배려였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다음날 저희 집으로 시어머님과 신우가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무슨 생리별이라며 뜯어 말리셨습니다. 남편은 결심이 서 있는 상황이었고 한참을 의논한 끝에 저는 어머님과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우가 시집가서 어차피 혼자 지내고 계신다고 어디든 저 편한 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먼저 어머님과 지내겠다고 했어요. 저는 친정집보다 시어머님과 지내는 게 마음은 더 편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이런 모습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저에게 그런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내 이야기는 주변 사람에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신혼집을 팔아서 사업자금으로 들고 해외로 떠났고 저는 그날부터 어머님과 함께 지내며 분식집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친정으로 가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었어요.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때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이 집에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제 배만 붙잡고 있다가 가고 그랬어요. 주말 부부라고 그냥 좀 더 바쁜 주말 부부라고 생각하자고 제가 웃으며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고맙다고 이 고비 잘 넘겨보겠다고 했는데 1년도 못 넘기고 남편은 돌아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짐 가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가 늦은 밤이었는데 가게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길래 자세히 보니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낡은 잠바 하나만 입고 서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저랑 어머님은 달려나가서 다친 곳은 없냐며 이곳저곳 살펴봤고 반년 만에 더 말라서 돌아온 모습을 보고는 붙잡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하길래 어머님은 건강하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남편도 어머님과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많이 힘들어하고 표정이 많이 우울해 보였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 다시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았네요. 이젠 배달도 직접 하겠다며 예전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소가리를 많이 하셨는지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시자마자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늘 괜찮다고 하시며 웃으셨지만 자꾸 의자에 앉으시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셔서 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신장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겉에 드러난 증상이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혈뇨가 몇 번 나왔을 텐데 왜 병원에 오지 않았냐고, 왜 키워서 왔냐고 했어요. 남편은 그날 혼자 엄청 울더라고요. 변변한 치료도 한번 못 받아보시고 어머님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계속 자기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가 무능해서 그런 거라며 자책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분식점은 저희 부부가 운영했습니다. 장례식 이후 친정에서도 저희 사정을 완전 다 알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친정아빠가 저에게 통장을 주시더라고요. 3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가게에 쓰라고 하셔서 그걸로 가게 외부를 좀 깔끔하게 다시 꾸몄습니다. 1년 정도 지나자 남편도 다시 의욕을 되찾았고 아이는 친정엄마가 봐주셔서 저는 분식집 주방에서 어머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주로 배달을 나갔고요. 그러면서 다시 예전 모습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자상했던 모습도 돌아오는 것 같았고 신혼 때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알콩달콩 다시 지냈어요. 가게 일 끝나면 둘이 야식도 만들어 먹고 더운 날엔 가게에서 에어컨 틀고 냉면도 해 먹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잘 컸고요. 아무 걱정 없었네요. 근데 남편은 저랑 생각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가게 수입이 점점 줄어든다고 걱정하더군요. 아무래도 요즘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점들이 많이 생겨서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다고 했어요. 밤마다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라고요. 남편이 직접 배달도 나가고 가격도 더 낮추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면서 열심히 지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가게를 비우고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배달을 나갔다가 꽤 늦게 돌아오더라고요. 어떨 때는 배달 나갔다가 식사도 하고 들어왔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게 다 단골 관리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지만 음식 배달을 나가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부부가 결혼 초반에 워낙 많은 일을 겪어서 그렇지 나이로만 보면 그 당시 제 남편이 38살, 제가 34살이었어요. 이상한 느낌은 들었지만 남편은 평상시처럼 저에게 늘 자상하게 챙겨주는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는 남편이 예전에 하던 사업을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던 지인들을 만나러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고 나중에는 지방에 간다고 주말에 1박 2일로 내려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요즘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냐고 나한테 솔직히 다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마음은 계속 초조했어요. 근데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밤 늦게 들어오더니 저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잠깐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예전에 겪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최대한 웃으며 왜 또 친정집에 가라고 하게? 이번에도 그런 소리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남편 표정은 계속 무겁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저에게 꺼낸 말이 이혼이었습니다. 무슨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 표정에 변화 없이 자기가 여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함께 못 살겠다며 시작부터 끝까지 덤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치지 말라고 하다가 지금 이게 진심이냐고 묻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 아들은 4살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와서 난리를 치셨는데 그때도 꼼짝없이 앉아서 다 맞고 있었어요. 얼굴이 붓고 피가 나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고 그게 더 화가 나고 그때는 이혼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혼 후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단 1초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 같이 못 살겠다 그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그 상간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정체를 알게 되자마자 웃음밖에 안 나왔네요. 저희 가게 맞은편에서 작은 병원을 하는 의사였어요.
의사 여자 앞에 앉아 있으니 내가 왜 이혼당하는지 그제야 확실히 알겠더군요. 정말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그 많은 일을 견디며 살았었는데 그 여자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는 올해 43인데 지금까지 이혼만 2번 해봐서 이혼에 익숙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무 미안한데 나도 이러기 싫은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 몸의 뼈가 하나씩 녹아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이혼 못하겠다고 했지만 몇 달 지나자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장 찍고 이혼해줬습니다. 위자료는 그 여자에게 5천 받았고 남편은 가게랑 집이랑 다 저에게 넘겨주더라고요. 그 여자는 곧바로 병원도 접고 어디론가 가버렸고 저도 가게 싹 정리해서 친정 근처로 옮겼어요. 학교 앞 가게에서 새로 분식점을 하나 차렸고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장사가 더 잘 되더라고요. 처음엔 저희 부모님과 함께 하다가 나중에는 혼자 했어요. 전 남편과는 계속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연락이라고 하기 좀 우스운 게 한 달에 한 번 양육비 때문에 입금했다는 한 줄의 문자만 받았으니까요. 그나마 그 문자도 서로 연락처 확인 겸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돼버렸어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날 전 남편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양육비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그만 보내주려나 싶었는데 양육비를 더 보내주겠다며 한 달에 150씩 보내더군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한 달에 200씩 보내줬는데 저는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통장에다 모아놓고 있었어요. 나중에 저희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 그러자고 생각했거든요. 분식집이 나름 괜찮게 돼서 크게